재정 건전성이 9년새에 14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고 한국경제연구소가 거기서 발표를 했고요. 경실련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는데 이것은 MB나 소위 우파 정부보다 2배나 상승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굉장히 이상하게도 제대로 정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덮고 있는 거죠. 물론 코로나 사태로 덮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디어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조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출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일루미나티 그러면 일본 만화에도 많이 예시가 나타나 있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영화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요새 영화들이 굉장히 폭력성이 가해지고 잔인하고 그런 게 많이 나타나서 이상하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일본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저는 멘탈리티가 아마 기획을 하는 기획자 중에 일본 사람이 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잔인한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들의 아젠다에는 증오, 폭력, 파괴, 비인간화, 범죄, 살인, 식인, 자살 유도, 잔혹성, 분쟁, 전쟁, 테러, 기근, 다문화, 타락, 탈선, 매춘, 퇴폐, 성도착, 소아성애,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난교, 페미니즘, 악마 숭배, 페미니즘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사타니즘, 인신공양, 불임낙태, 기근, 질병, 환경오염, 자연파괴, 유전자 조작, 생명체 복제 이 25가지가 있다고 지침이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디스토피아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회가 완전히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쉽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일루미나티들의 지론입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영화나 그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한국의 테스트베드 국가라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식의 매스컴을 타는 것들을 쫙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거는 미국 매스컴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재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개개인을 지배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정부에 어떻게 하면 기대는 그런 개개인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특히 출생률을 줄여들이게 하는 문화를 일부러 고착시켰죠.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외국인 취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민자가 되고 그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수가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또 월 수입도 괜찮은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인상을 발표를 하지를 않나 또는 특별히 건설 노동자에는 상당히 중국계가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건설 노동자 쪽에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겠다 박원순 씨가 그렇게 발표를 한 것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국 중심으로 뭐든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조차도 세계화 세력의 아젠다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그 무슨 좋은 그런 선기능이 없을까? 그거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구독자와 연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세계화 세력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들어서는. 그런데 뭐 저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아무튼 찾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엉망으로 되는 것에 그 좋은 예가 젊은이들이 지금 청년 실업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더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단계 금융사기가 판을 치게 되죠. 근데 전에 IMF 다음에 일어난 거는 대부업체들이,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너무 많이 돈벌이를 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신음을 하는데도 그 정부가 마땅하게 해결을 안 해주고 막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다단계 금융사기도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젊은이들의 생활을 좀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가한테 의존을 하고 싶지만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해줄 때 과연 그 개개인들이 그 디스토피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너무 가짜, 짜가의 사회라고 그러듯이 가짜가 많다는 거죠. 특히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 가까운 예로 그 쇼핑몰에서 리뷰가 가짜였다. 별 5개 리뷰가 1000건을 하면 800만 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만 잡아내는 그런 전문 검찰력이나 그런 검증하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시간이 나서 얘기하는데, 반달리즘이라고 이 흑인 중심으로 일어난 이번에 시위를 보면요, 트럼프도 이거 반달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초기 그러니까 잭슨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인디언 부족을 내쫓았다라는 걸로 인해서 지금 원주민에 대해서 이런 무자비한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위대가 표적으로 해서 이걸 끌어내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를 뭐라 그랬냐면 반달리즘이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법과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향 군인 기념물 보존법에 따라 징역 10년을 때리겠다. 만약에 이렇게 파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위대를 무정부주의자고 선동가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글쎄요. 저는 역사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타임이 거기 세팅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경우도 보면은 만약에 인디언 부족을 내쫓았다 그러면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온 영국계 또는 프랑스계 그런 소위 백인들이 미국을 땅을 다 침범을 했지만 그것은 백인들 쪽 입장에서는 그거는 금을 따라서 또는 새로운 신천지를 따라서
말이 이상한가요? 아무튼 그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을 그런 것이고, 그때는 총이나 그런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점령을 하게 된 거지. 만약에 인디언들이 더 강력한 대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침범 당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기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뭐 250주년 지나가지고 그 동상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그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글쎄요, 이것을 일반적인 그런 도덕률을 가지고 가릴 수 있을까?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났을 때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반달리즘이 여기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는 역사 있는 대로 보고, 또 거기서 배울 점이 있으면 다시 그 토론을 해서 토론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